아이를 낳고 육아에 시달리며 고생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다니고 드디어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식구들 모두 딸아이 때문에 울고 웃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집안에 이런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네요. 그럼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 놀이터에 갈 때마다 만나서 함께 소꿉장난하며 놀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반에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죠. 중고등학교는 아쉽게도 떨어져 다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네 친구로 지내며 오랫동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소꿉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남들이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연애 스토리일 겁니다. 하지만 더욱 드라마 같은 사이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들이셨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저희처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셨습니다. 여고 시절 동창으로 같은 동양분이셨죠. 지금 사는 곳이 아닌 타지에서 같은 학교를 나왔던 두 분이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사이였다면 낯선 곳에서 다시 만난 동창이 참 반가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그냥 동창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유명한 앙숙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전교생 중에 두 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그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평생 안 보고 사실 줄 아셨는데 시집가서 고생 끝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더니 하필 같은 동네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기막힌 그 인연을 조금이나마 말이 되게 설명해보자면 그 동네가 당시 집값이 저렴한 개발 신도시라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던 동네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게 된 건 정말 기막힌 우연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 앙숙이 어른이 되어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두 분 다 철이 들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입장이었지만 오랫동안 척을 지고 살았던 두 분이 하루아침에 관계가 좋아지실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너무나 싫어하셨고 한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으리렁거리며 싸우셨습니다. 김혜숙, 너 오랜만이다. 너도 여기로 시집 왔니? 아니 하고 많은 곳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동네야? 그러는 너야말로 언제는 자기는 아파트 싫다고 결혼하면 집 지어서 살고 싶다 뭐 그러더니 무슨 아파트? 이 아파트가 다 네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뭐 오는 거지 뭐.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왜 먼저 시비야 시비는. 누구는 너 만나서 기분 좋은 줄 아니? 나도 기분 더러워. 나도 피차 일반이야. 근데 혜숙이 너는 딸 하나니? 너 설마 아들 못 낳았니? 뭐? 내가 아들 못 낳아서 딸 하나 둔 줄 알아? 우리는 그냥 외동딸 하나 곱게 잘 기르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 아들 못 낳는 여자들 핑계는 다 그렇게 비슷하더라. 그냥 내가 부럽다고 말해. 솔직히 딸 낳아서 어디다가 쓸 거니? 걔가 나중에 뭘 해서 엄마 호강을 시켜주겠어? 아니면 니들 죽고 제사를 치러주겠어? 너도 나중 생각하려면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혹시 안 생겨서 못 낳는 거면 말해. 내가 있던 속고쟁이라도 벗어주던가 할게. 왜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이 아들 낳은 여자들 속옷 훔쳐입는다잖아? 인연이 진짜 미쳤나? 엄한 사람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더러운 네 속옷을 왜 입어? 너야말로 아들이 모자 타고 자랑이야? 나중에 장가가서 지 엄마 나몰라라 하겠지. 늙어서 엄마 챙기는 건 결국 다 딸이야. 두 분은 참 유치하게도 별의별 것들로 싸우곤 하셨습니다. 서로 외동자식 키우면서도 성별이 뭐가 문제인 건지 지혁이 어머니는 딸 가진 저희 엄마를 놀리며 괜한 속을 긁어놓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 어른들도 참 철이 없구나 싶었었죠. 어머니들 사이에 그런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어렸던 저희에게는 그런 어른들의 사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이와 저는 그저 같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였고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먼저 친해져 있었습니다. 지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착하고 다정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착한 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지혁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매번 제게 양보해주고 저와 함께 놀러 다닐 때도 늘 자기가 손해를 더 감수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이였죠. 그 나이 때부터 벌써 짓궂은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착하고 속 깊은 지혁이가 좋았던 저는 그 후로도 지혁이와 어울려 다니며 남녀 사이를 넘어 좋은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친하게 지낸다는 걸 눈치채신 어머니들이 저희 사이를 떼어놓고 서로 붙어 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지만 한참 놀기 좋아하고 어린 저희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어긋난 사이가 다시 화해하기 어렵듯이 한번 친해진 사이 역시 다시 멀어지기가 어려웠죠. 결국 저희는 놀이터 친구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며 중고등학교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며 꾸준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혁이는 제가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어 주었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첫 시험을 보고 실망하여 좌절했을 때도 엄마한테 혼나고 가출하겠다며 고집 부렸을 때도 제가 무슨 고민과 걱정을 하던지 상관없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혁이는 고민을 털어놓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역시 제가 돕곤 했었죠. 지혁아, 힘들 때마다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가? 가끔은 세상에 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승희 너도 어려서부터 내 못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다 봐왔었고 그래서 그런지 나도 네 앞에서는 늘 솔직해지는 것 같아. 부모님도 모르시는 내 모습, 내 생각 다 알고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우리 앞으로도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자. 우리가 앞으로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나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어. 지혁이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네 친구야. 사실 그 시절에는 가족보다도 마음 맞는 친구가 더 소중하기도 하죠. 저나 지혁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매일 보는 친구와 부모님에게도 못하는 말을 서로에게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나눈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서로만 간직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말리셔도 몰래 우정을 쌓으며 잘 지내오던 저희는 대학 시절 지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혁이와 저는 멀리 떨어져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지만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된 저희는 서로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지혁이는 낯선 이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그 나라와 문화에 적응하기 바빴고 저 역시도 처음으로 겪는 대학 생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싼 국제전화를 하기도 어려워서 메일로 안부를 주고받곤 했는데 떨어져 지내며 서로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 어느새 답장을 하는 것도 있고 글의 내용들도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잘 지낸다는 소식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예전에 한 동네에서 놀이터 그네에 앉아 매일 일과를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지혁이를 응원해왔고 지혁이 역시 저를 많이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지혁이에게서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몇 번이나 보내봐도 지혁이는 제 메일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묻던 안부마저 전할 길이 없게 되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지척에 있는 지혁이네로 뛰어가서 지혁이 어머니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만큼이나 저를 미워하시는 지혁이네 어머니에게 찾아갈 자신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혁이네 집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며 별일이 없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지혁이 엄마가 엄청난 앙숙인 만큼 두 분은 서로의 안 좋은 일에는 늘 소식이 빠르셨거든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아마 별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 없는 지혁이가 약속했고 연락이 없는 만큼 서운함이 쌓여가게 되었죠. 서운함 때문에라도 지혁이에게 관심을 끊고 싶었던 저는 그 뒤로 이메일을 더 이상 확인하지도 않았고 지혁이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혁이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혁이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지혁이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해왔습니다. 승희야, 나 한국 들어왔어. 우리 저녁에 만날까? 9시에 놀이터 앞에서 보자. 드디어 들려온 소식에 너무 반가웠지만 그동안 지혁이에게 서운함과 화가 많이 쌓였던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지혁이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자고 하는 게 어이없었거든요. 그 다음날도 지혁이에게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지혁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그러다 퇴근길 저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지혁이를 만났습니다. 승희야, 오랜만이다. 너 뭐야?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내 연락을 안 받으니까 내가 직접 찾아와야지. 별 수 있나 뭐. 그러게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너야말로 그동안 매일 읽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미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답장도 없더니 한국 들어왔다고 갑자기 연락이야? 왜? 미국에 있을 때는 내 생각 안 나더니 한국 돌아오니까 친구가 필요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연락 없던 건 너였잖아. 나야말로 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메일에 답장도 안 하는 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생각했어. 나야말로 너랑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의 스팸 메일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지혁이에게 한국 문화를 전해주고 싶어서 음악이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보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건지 제가 보낸 메일 주소가 완전히 스팸 처리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답장을 기다렸고 지혁이도 똑같이 그랬던 거죠. 저는 지혁이가 미국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섭섭해서 더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지혁이 역시 제가 대학 생활하고 연애하느라 바빠서 멀어지려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내가 네 연락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사실 내가 미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나라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자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직접 겪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 게다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도 은근히 심하고 수업 따라가기는 힘들지 친구 사귀기는 어렵지. 솔직히 다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더라.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었던 게 네 연락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한테 연락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 언젠가부터 내가 자꾸 한국 돌아갈 생각만 하고 네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정말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니 너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자꾸 나약한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버텨보자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한국이랑은 아예 담쌓고 제대로 적응해보려고 했어. 그러긴 했지만 나도 거기서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종종 네 소식 들은 것도 있었고 너도 잘 사는가 보다 하고
한국 돌아갈 때까지 잊고 살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찾아온 건데 넌 왜 그렇게 쌀쌀맞냐? 결국 서로 사정도 모르고 섭섭함만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지혁이는 지혁이 어머니를 통해 제 소식을 전해들었던 모양입니다. 참 웃기게도 두 분은 그렇게나 싫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빠짐없이 알고 지내셨습니다. 서로 엄마들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야단이셨고 안 좋은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셨죠. 그래서 저도 지혁이에게 별일이 없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지혁이 역시 제가 잘 지내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떨어져 있었던 만큼 너무 반갑고 애틋했습니다. 서로 떨어진 시간들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어른이 돼서 그런 건지 그땐 더 이상 우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희는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는 비밀이었어요. 당장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성인 남녀가 집에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게 웃겼지만 저희 사이를 알게 되신다면 양가 어머니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뻔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게 영원하지 못한 건지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한 동네에서 몰래 만나면서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게 교만했나 봅니다. 그쯤 서로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저희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늦은 시간 어릴 적 자주 가던 놀이터 한켠에서 몰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부모님 모두 깊은 잠에 빠져 계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승희 너 지금 이 시간에 뭐하니? 엄마 안 자고 있었어? 네가 늦는다길래 걱정돼서 나와봤지. 아니 근데 집에는 안 들어오고 뭐하는... 어머 너 설마 지혁이니? 아니 네가 우리 승희랑 왜 같이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사실 저희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나누고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혁이는 저희 엄마 앞에서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는지 당당히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원수의 아들과 사귄다는 사실에 당연히 기막혀 하셨고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 아니 너 내가 경희 아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것들이 대체 언제부터 가지고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 니들 중고등학교도 따로 다니고 지혁이 쟤는 유학까지 갔다 그러더니 엄마 몰래 언제 이러고들 있었던 거야?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건 지혁이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귀게 됐어. 너는 그런 걸 엄마를 속이고 있었어? 너 정말 왜 그러니? 세상에 남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경희 아들이야? 엄마들이 사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도 뭐 척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원래 친했어. 엄마들만 아니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 힘들 때 위로해준 것도 항상 지혁이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복돋아준 것도 지혁이었어.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진지해. 그래도 걔는 안 돼. 아니 내가 된다고 한들 경혜 그년이 너를 좋아하겠니? 너는 뭐하러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짓을 하려고 그래. 아무튼 엄마는 절대 반대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 결국 엄마는 저희 사이를 인정하지 못하셨고 엄마가 지혁이네까지 알리는 바람에 저희는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는데 매일같이 헤어지라며 들들 볶는 엄마들 때문에 마지못해 헤어진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동네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고 데이트도 최대한 집에서 먼 곳으로 다녔죠. 데이트를 끝내고 같이 돌아오면서도 혹시나 싶어 시간 간격을 두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두 분은 의심이 많으신지 지혁이도 저도 다 큰 성인들이 핸드폰 검사까지 당하며
심지어는 선자리에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엄마, 나 선볼 생각 없다니까 자꾸 왜 이래. 왜는 무슨? 너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이상한 애 만나고 다닐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골라주는 남자랑 선봐서 얼른 결혼이나 해. 너 그러는 거 그냥 뒀다가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엄마, 요즘 시대에 무슨 선을 봐서 결혼을 해.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냥 둬. 그냥 두면 그냥 둬서 또 경의 아들이랑 만나게?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없어도 그때 이 집 팔고 이사 갈 걸 그랬어.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희를 반대하셨고 저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회유하기 위해 저희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혁이가 정말 좋은 남자라며 엄마를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혁이가 아줌마 아들인 거 빼면 별로인 게 있어? 지혁이 회사도 좋지, 잘생겼지, 그리고 착하잖아. 솔직히 내가 그런 사이 데려오면 엄만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영은 무슨?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경의 아들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걔 그거 아주